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가정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5월달이죠. 이제 가정전문 간호사 이제 뿐만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 아마 대학원 접수가 11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지금쯤 이제 내가 어떤 전문 간호사를 지원을 해야 되나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죠. 아마 가정전문 간호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자료를 많이 올리고 유튜브로도 제가 이제 짬짬이 올리고 있으니 제 많은 자료들이 아마 전문 간호사 이제 시험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면접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가정전문 간호사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힘이 들었었고 어떤 전문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블로그에 몇 개 이제 포스팅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글이 그렇게 많이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은 힘이 되는 영상과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전문 간호사 실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만 제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이고요. 세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의료기관이란 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의료법에 이제 기재가 돼 있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합병원까지 그리고 조산원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로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가정전문 간호사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데 실제 이제 제가 같이 수업 듣는 선생님 중에서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도 한 분 계십니다. 요거는 지역보건의료법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법에 일단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자료를 퍼와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거는 요양원과 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런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들도 다 장기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경력을 인정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내가 뭐 사업적인 좀 능력이 있으시면 이런 센터를 오픈하신 선생님들도 실제로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로서 2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었다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방문간호센터에서 제가 2달 동안 일을 했었던 겁니다. 10년 안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은 가정전문간호사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석사과정을 끝내고 나서 박사과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대학 교수로 꿈을 꾸고 싶다면은 논문을 반드시 써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전문 간호사 그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면은 따로 논문을 쓰지 않고 이제 석사 수료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장기 요양기관에서 나왔던 요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수간호사 선생님도 실제 이제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르죠. 그죠? 요양원은 장기 요양기관이었고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 거고 요양원에서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요. 촉탁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처방내는 이제 정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양원에 이제 근무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 폴리 한다든지 뭐 L튜브로 꼽는다는 거, 체인지하는 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모두 의료행위 자체가 요양원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제가 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게 될 기사를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 도립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뭐 간호사가 폴리를 체인지하고 비위간을 삽입했는데 이게 불법 의료행위라 해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주 도립 노인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양원에서 사실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의 처방이 없이 내가 하는 거는 다 불법 의료 면허행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양원에서 만약 밤에 L튜브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우리처럼 이제 가정전문 간호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근처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교체를 하든 아니면 삽입을 해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게 불법 의료행위 했을 때 이 간호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죠? 그러므로 원칙은 원칙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전문 간호사는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주거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양원에도 이제 가정전문 간호사가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습 스케줄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서울대병원과 중앙대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요. 이 두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6, 7, 8월 달에 걸쳐가지고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총 20일을 나가게 됩니다. 4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3주 동안 12일을 나가게 되는 거고 7, 8월에 걸쳐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4주 총 8일 실습을 나가면 총 20일 실수를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일 스트레이트로 이제 근무를 뺀다는 게 되게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병원이나 충분히 조율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시험 접수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은 내가 과연 근무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거리가 되게 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딜레이하게 되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라고 네가 뭐 하냐? 이렇게 한계를 다른 사람이 짓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든데,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한계를 지어버린다는 것은 되게 이제 비참한 일 같아요. 그러므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다 무조건 접어두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일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것을 차차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스펙도 화려한 게 없는 저는 반드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저 믿음 하나만으로 저는 면접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판에 붙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은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밀어붙여 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은 힘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